당신, 이거 뭐야? 왜 여기서 이 사람 사진이 나와? 서랍을 정리하던 미정의 손끝이 멈췄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오래된,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진. 남편 성도현은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었다. 그거 그냥 옛날 회사 동료야. 왜 그래?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사진 뒷면엔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계양화 강민수, 2010년, 인천. 그 이름, 그 사고, 그 날이 떠올랐다. 2010년 겨울. 회사 동료였던 민수 씨는 공장 기계에 말려 들어가 사망했다. 당시 남편은 사고 직후 병원까지 동행했고, 빈소도 3일 내내 지켰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 씨가 들고 있던 사적 보험금이 남편 명의로 일부 수령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수 씨는 미혼이었고 가족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일은 오래전에 묻혔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 민수 씨 사진이 왜 당신 서랍에 있어요? 그때 이후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전 그 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성도연은 답하지 않았다. 미정은 사진을 들고 다시 서랍 안을 뒤졌다. 그 안엔 다른 이름의 보험증서, 오래된 병원 영수증,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정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왜? 도대체 왜? 그는 누구였을까? 내가 믿고 살아온 이 남자는. 그날 저녁, 미정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3년간 동일 보험사에서 억간이 수령. 수혜자 성도현. 기사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이름, 그 구조, 그리고 그 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성도연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들, 당신이 진짜로 슬퍼했던 사람들 맞아요? 성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없었다. 대전의 한 병원 기록실. 미정은 조심스레 접수 창구에 서 있었다. 저기요, 혹시 2016년에 입원했던 권정희 씨 기록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족인데요. 접수 직원은 이름을 입력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록은 있는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열람이 어려운데요. 미정은 핸드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냈다. 그 안엔 권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고모였다. 갑작스레 돌아가신 고모. 미정은 당시 고모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고 지병도 있었으며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 도연이 장례를 전부 맡아 처리했다.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랍에서 발견된 또 다른 보험증서. 수혜자 성도현, 피보험자 권정기. 계약일은 2015년 겨울, 사망일은 2016년 3월. 단 한 해를 넘기지 못한 보험. 기록은 분명했다. 고모는 당시 병원에 단 하루 입원했고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리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은 도현의 계좌로 입금됐다. 그걸 왜 당신 계좌로 받아요? 고모는 당신 친척도 아니잖아요. 미정은 며칠 후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도현은 담배를 꺼내 물고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나를 많이 따르셨어. 혹시 모르니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장례도 급하게 치렀잖아요. 그때 나한테는 단순한 심근경색이라더니.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껐다. 입가에선 분명히
떨림이 감지됐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정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고모의 죽음이 보도된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 아무런 기사도 없었다. 심지어 사망 당시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이정이 아는 고모의 집이 아닌 생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임대 아파트였다. 불길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권정희, 강민수 다음은 누구였을까? 미정은 결심했다. 자신이 모르는 이름들, 자신이 몰랐던 남편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성미정 씨 맞으시죠? 저는 동작경찰서 강력팀 형사 김태섭입니다. 성도현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정 씨, 저희가 수사 중인 사망 사건들에 대해 남편분 성도현 씨가 몇 차례 참고인으로 등장해서요.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형사 김태섭은 의외로 젊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다. 미정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이요? 무슨 일인데요? 어떤 사건들 말씀이신가요? 김 형사는 서류처를 펼쳐 보이며 차례차례 말해갔다. 2010년 계양화 강민수 씨 기계 사고, 2016년 대전 권정희 씨 병사, 2019년 파주 모 모텔 화재 사망자 김은택.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상황.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수혜자랑 칸에 쓰인 성도현이라는 이름. 3명 모두 남편 이름으로 보험 수익자가 지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고인들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하고요.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렸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퍼지는 듯한 기분. 현실감이 떨어졌다.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성실했고 사람 챙길 줄 알았고.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는 입장입니다.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닫았다. 잠시 후 커피숍을 나서는 미정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눈앞이 아찔했고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늦게 귀가했다. 셔츠에선 가벼운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미정은 묻고 싶었다.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내뱉을 한마디가 두려웠다. 다녀오셨어요. 밥 데워드릴까요? 도현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강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거웠다. 그 문 너머에서 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걸까?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세계는 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새벽이 되자 미정은 결심했다. 더는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다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형사님, 남편 책상 안에 예전 명함첩이 있어요. 보험사 이름이랑 몇몇 병원 기록 같은 것도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대신 저도 이 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몰래 장롱 속에서 남편의 외투를 꺼냈다.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안에는 깨끗이 접힌 병원 영수증과 함께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의 보험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조명 아래 펼쳐본 청구서에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사망 기록, 정승필, 심장마비, 사망보험금, 수령자 성도현. 미정은 한참을 숨죽였다. 정승필이라는 이름은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남편의 군대 동기였다. 결혼식장에 함께 왔던 남자. 몇 년 전 갑작스레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밤 도연이 잠든 뒤 이정은 남편의 책상 서랍까지 뒤졌다. 그 안엔 진한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다이어리가 있었다. 2013년 3월 17일 수진이 병원 입원, 생명보험, 추가 가입,
2016년 9월 28일 창석 사고. 직후 연락 없음. 정리 필요. 페이지마다 또렷한 기록. 하나 둘. 사람 이름과 날짜. 병원명과 보험 종류까지. 일기인지 기록지인지 알 수 없는 그 노트는 충격이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에서 멈췄다. 2021년 6월 15일. 미정 입원. 7일비. 신청 완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다. 그녀 자신조차도 이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통계처럼 하나의 보험건으로 잠든 남편의 옆모습이 너무도 낯설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침대.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이다. 미정 씨, 그날 병원 기록은 남아있지 않네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민원 창구. 미정은 남편 성도현의 이름으로 접수된 예전 진료 기록을 조회하러 왔지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2018년 11월 10일에 심장 관련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보험 청구는 접수됐는데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은 도연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던 날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거금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남편은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건? 직접 응급실에 오신 게 맞나요? 아니요. 본인이 다녀왔다고 해서요. 그럼 다른 병원일 수 있겠네요. 그럴 리가요. 영수증은 거기 병원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나오던 길. 그녀는 손에 쥔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발급. 병원이 분명히 맞다. 주소도, 병원명도. 그런데 기록은 없다. 불길한 예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 안의 봉투들을 다시 꺼냈다. 그중 하나엔 입원 치료비, 정산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발급 날짜가 치료일자보다 이틀 앞서 있었다. 영수증이 먼저 발급됐다고?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보험사 콜센터에 남편 대신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이 얼떨결에 했던 말. 기존에도 유사한 청구가 있어요. 네 건 모두 다수 가입이셨고요. 유사한 청구.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또렷하게 이어졌다. 도연은 일부러 병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정산만 하고 보험금 청구만 챙긴 것일지도 모른다. 미정은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눌렀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지만 하나하나 사실이 되고 있었다. 거짓 치료, 조작된 진단서, 가짜 사고,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그녀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었다. 그 안엔 문서 스캔 폴더가 있었다. 누른 순간 여러 장의 사진들이 펼쳐졌다. 청구서, 사망진단서, 위임장, 도장,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있었다. 모두 각각 다른 이름, 서로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같이 보험 수혜자는 성도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실에서 채널을 돌리며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스크린처럼 느껴졌다. 저 남자가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조용히 끄고 다시 봉투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다. 이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거기 이장희 씨 묘지 맞나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충남 공주의 한 야산. 잡초가 무성한 공터 끝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아, 저기요. 여긴요. 이름도 없는 무연고 묘지예요. 무슨 일로 찾으세요? 인근 묘지 관리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석은 시간이 지나 인식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미정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름, 이장희, 몇 년 전 남편 도연이 장례식까지 다녀왔던 이름이다. 미정은
조심스레 비석을 쓸어보았다. 바랜 흙 사이로 희미한 이름석, 자가 드러났다. 이장이 맞았다. 그런데 그 아래 적힌 작은 글귀, 사망보험, 수혜자 성도현.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미정은 가방에서 꺼낸 종이를 펼쳤다. 그가 가입한 보험 목록 중 하나였다. 수혜자란 항목 옆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적이 드문 곳, 묘지 하나,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달린 거액의 보험금. 이 사람도 혼자였겠지.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떠올려 보았다. 도현은 늘 비슷한 말을 했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워. 그런 사람은 누가 돌봐줘야 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외로운 사람 곁엔 늘 도현이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방에서 다시 서류를 정리하다 하나의 메모를 발견했다. 다음은 정관수 씨. 보험 심사 중. 정관수. 그 이름은 또 낯익었다. 몇 년 전 마트 앞에서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던 노인이었다. 남편은 그냥 아는 분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정관수 씨는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외로운 사람, 가족 없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어도 단절된 사람들. 그 곁에서 친절을 베풀던 남편은 보험 가입을 돕고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뒤 수혜자 성도현, 미정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쩌면 그 모든 죽음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선택이었고 계획이었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을지도. 그녀는 작은 묘지 앞에 선 채로 전화를 꺼냈다.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걸기 위해서였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니까. 이 사람 아직도 일하긴 하는 거야? 미정은 낡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황유경, 프라임 생명, 특약 설계사. 도연의 서랍 깊숙이 오래된 공책과 함께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 날짜는 2013년. 그때부터였다. 그의 보험 취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참의 신호음 끝에 중년 여성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황유경입니다. 혹시 예전에 성도연 씨 보험 담당하셨던 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유경의 목소리가 낮게 바뀌었다. 그 이름 오래됐네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별거 중이고요. 황유경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보험을 마치 주식처럼 생각했어요. 처음엔 선한 취지 같았죠. 무연고,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보장받게 해준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상해졌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는 꼭 가망 없는 사람들만 골랐어요. 말기 환자, 중증장애인, 가족과 연락 끊긴 노인, 그리고 항상 자신을 수혜자로 넣으려고 했죠. 저는 그걸 의심했고 결국 계약을 끊었어요. 그 말에 미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머릿속에 이장이, 정관수, 그리고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이름 하나가 겹쳐졌다. 정미선. 남편이 몇 해 전 자주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그 여자가 혹시 정미선 씨랑도 연결이 있나요? 정미선이요? 그 사람 기억나요? 시각장애인이었죠. 도연 씨가 수년간 자원봉사하듯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2016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로 알려졌지만 그때도 이상했죠. 보험 가입한 지 불과 5개월 만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제는 명확했다. 도현은 단순한 보험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계획된 상실을 통해 자신만의 수익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황유경은 말을 이었다. 제가 왜 말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지금도 이름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미정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도연의 과거 지인들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보험 청구 기록이 담긴 엑셀 파일.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이름 없는 기사. 죽음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의 삶말미에 도연이 있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셔도 괜찮겠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카메라가 켜지기 직전 스튜디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 꺼진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렸던 서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더 늦기 전에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촬영이 시작됐다. 오늘 저희 사람이 산다에서는 보험을 둘러싼 충격적인 실화,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던 인간의 이면을 고발합니다. 서미정 씨,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정은 손에 쥐고 있던 메모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늘 착했어요. 봉사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전 몰랐어요. 보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거려. 스튜디오의 조명이 묘하게 미정의 눈빛을 비췄다. 마치 진실을 끌어올리듯 그녀의 말에 힘이 실렸다. 그 사람은요. 처음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외로운 노인들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한 분씩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두의 보험 수혜자는 제 남편이었죠. 앵커가 숨을 삼켰다. 화면의 실명은 가려진 보험 계약서들이 차례로 공개됐다. 문서들 아래엔 굵은 글씨가 덧붙여졌다. 보험 수혜자 성도현. 최근엔 정관수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묘지 옆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을 봤어요. 이장희. 그 이름도 보험금도 남편이 챙긴 거였어요.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사례라고 보시나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사람과 살아온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졌다. 화면엔 하나둘 이름들이 떠올랐다. 정미선, 이장희, 정관수, 그리고 서미정.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서미정이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 그 옆으로 경찰 수사팀과 연락 중인 남성이 지나가며 조용히 묻는다. 성도현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